요즘에 유병자 보험을 좀 많이 가입들 하십니다. 그런데 그 보험 가입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내용이 뭐 있죠? 안녕하세요. 김덕용의 바른보험, 바른보상의 바보설계사 김덕용입니다.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, 바로 계약 전에 보험회사에 대해 고지해야 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, 생각보다 쉽게 간과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릴까 합니다. 사실 이제 과거에는 고혈압이다, 당뇨다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약을 복용을 해서 그냥 뭐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는 이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뭐 불과 한 6, 7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.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을 인수를 잘 안 하거나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비싼 보험료로 인수를 했었죠.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유병자 보험이 나오게 됩니다. 말 그대로 병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는 보험을 좀 손쉽게 가입시켜 줄게 라고 해서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죠. 그래서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일반 상품보다도 30% 이상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보험료가 더 비쌌던 것 같아요. 이제 유병자 보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쉽게 말해 나도 유병자는 맞는데 이 질환 하나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가입하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보험료가 가면 갈수록 저렴한 유병자 보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칭해서 325, 335 그리고 345, 355 해서 이게 숫자로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대다수 분들이 도대체 그 숫자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데, 앞에 붙는 3이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, 수술 소견,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것이고요. 중간에 있는 2, 3, 4, 5라고 하는 이 숫자 같은 경우는요, 그 해당 연수 안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. 없으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. 예외 조건은 있습니다.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이제 수술로 포함을 해서 몇 년 안에 수술에 대한 이력이 포함이 된다.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입하는 항목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예외 조건은 인정이 되나, 일단 질문만 놓고 봤을 때는 그 해당 연수 안에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느냐를 묻는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. 마지막 5, 이거는 변하지 않죠. 맨 앞에 있는 3처럼. 그래서 이 마지막 5는 이 또한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5년 이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심각한 질병, 중대한 질병, 뭐 암이나 뇌졸중, 급성심근경색, 뭐 말기 폐질환, 말기 간질환, 간경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를 좀 물어봐요. 이런 부분에서 예외가 된다 하면은 유병자 보험 가입시켜 주는 거죠. 그래서 고혈압 약만 복용하고 있고 나는 다 건강합니다 하는 분들은 사실 과거에 뇌심장과 관련된 거 가입 안 시켜주다가 그나마 이후에 가입시켜줬지만 비싼 보험료를 가입을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만 복용하셔요? 알겠습니다. 대신에 3 그리고 중간에 있는 뭐 2, 3, 4, 5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5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? 그러면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회사에 따라서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비교를 해보면요, 일반 보험 가장 비싼 브랜드 보험 회사라고 하나 지칭을 하고요. 그 저렴한 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 회사보다는 좀 한 단계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보험 회사의 유병자 보험 가장 싼 걸로 비교를 하면은요, 이 보험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고요. 어떨 때는 항목에 따라서 유병자 보험이 더 저렴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유병자 보험 비교 잘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나는 이제 별거 없으니까 가입을 할래 라고 해서 그냥 덜컥덜컥 하시거든요.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최초 맨 앞에 있는 숫자 3 안에 제가 뭐라고 했죠? 입원 소견, 수술 소견,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추가 검사 소견입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칼럼으로도 게재를 했었던 내용인데, 이 추가 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세요. 일례로 가장 큰 게 뭐냐면, 저는 건강검진 했는데 뭐 별다른 소견 없었어요 하고 그냥 가입하시거든요. 그런데 건강검진 소견상 진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, 단순한 염증 소견이라도 있으면은요, 사실은 추후 재검사를 요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단순히 뭐 용종을 떼내거나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세요. 왜? 용종 떼냈으니까 수술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인지하시고 고지를 잘 하시는데, 단순히 그냥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어요.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별말 없었어요. 그냥 약 처방 3일치 해주고 말았어요 라고 하지만, 그게 어떠한 질환이냐에 따라서 추후 추적 관찰
뭐 아니면 경과를 지켜보고 재검사 혹은 또 재진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이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는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소견이 있습니까? 라는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다녀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3개월 이내에 만약에 병원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. 설계사분하고 충분한 의논은 해야 되는데 추가 검사라는 이 부분이 진짜 차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그냥 발품 한 번만 파시면 차트 떼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. 병원 측에다가 물어보셔도 돼요. 간호사분이나 뭐 원무과에다 물어봤을 때 여기에 추가 검사 소견이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. 이 부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고지 위반으로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을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짚어드립니다. 유병자 보험을 이해를 해야만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부분을 풀어드렸고요.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면서 문의가 있으시면 뭐 카톡이나 전화 주셔도 되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. 다음번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